안녕하세요. 대끼리는 이렇게 말했더이. 대끼리가 오늘은 고향을 찾아 그동안 너무 방치해 두었던 호두밭을 모처럼 만에 돌보았습니다. 늘 평화롭고 아름답던 고향은 28번 국도, 상주 영천간 고속도로, 거기다 부전 청량리 간 KTX 같은 문명의 이기들이 들어서며 파괴하고 있어 나이 들어 실향민이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고향집에는 봄이 한창 무르익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호두 농사의 세 가지 과제는 탄저병 치료, 제초 작업, 그리고 잡목 제거입니다만 가장 중차대한 사안은 대끼리 호두농장 제1구역의 탄저병 방제라고 하겠습니다. 이것저것 어느 것 하나 빠진 것이 없는지 천천히 확인 그리고 또 확인을 한 후에 산으로 들러 본격적인 호두 농사를 위하여 출발합니다. 오늘은 호두나무 탄저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나무가 최초로 탄저병이 발생한 호두나무입니다. 병든 가지들을 잘라내고 자연 치유되기를 기다렸지만 오히려 증세가 심해지고 주변에 있는 다른 나무들까지 탄저병을 옮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새로 나온 잎들이 바로 병들기 시작했습니다. 이 난감한 상황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두 가지 선택이 있습니다. 밑둥까지 완전히 잘라내어 제거해버리는 방법은 가장 안전하고 확실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병든 가지들을 잘라내고 최대한 치료를 해서 살려보는 방법이 있는데 좀 위험을 감수해야 할 것 같습니다. 대끼리는 공부라는 차원에서라도 두 번째 선택을 했습니다. 최대한 많이 병든 가지들을 잘라내고 그 절단면에 톱신 페이스트를 도포한 다음 마지막으로 보르도액을 살포하는 것으로 오늘의 치료를 마감하도록 할 생각입니다. 9년여 세월을 키워온 호두나무를 자르려고 하니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그러나 전체를 살리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기에 과감하게 톱질을 시작했습니다. 비교적 깨끗하게 절단이 잘 되었고 톱신 페이스트도 잘 도포가 된 것 같습니다. 이거 참 호두농사 지으랴 촬영하랴 두 가지 일을 한꺼번에 하려니 힘이 드네요. 빨리 성공해서 비서를 한 명 둬야 될 것 같습니다. 비교적 깔끔하게 잘 절단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대로 잘 자라던 나무인데 잘라내려니까 가슴이 아픕니다. 이제 이 절단면 위에다가 톱신 페이스트를 도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호두나무는 겨울보다 지금 이맘때나 가을에 전지나 이런 절단을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제 경험상 겨울에 전지를 하면 수액이 흘러내려 호두나무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 많았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자, 병들어서 죽은 가지들도 잘 잘라내었고, 톱신 페이스트도 잘 도포가 되었습니다. 이제 이 어린 새싹들에게 희망을 걸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가지를 보니 이 어린 가지들도 벌써 병균에 감염이 된 듯 합니다. 원칙적으로 이렇게 병이 들어서 썩은 가지들은 모아서 소각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농장 전반으로 병이 확산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한 곳에 모아서 소각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자, 이 나무에도 톱신 페이스트가 잘 도포가 되었습니다. 여기 보이는 요 기포는 제거해 줘야 합니다. 역시 이 어린 가지와 새싹들에게 희망을 걸어봅니다. 그런데 여기 병든 잎들이 보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보르도액을 살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의 인위적인 개입 없이 자연 상태에서 저절로 친환경적으로 쉽게 되어지는 농사라는 것은 어쩌면 현실과는 동떨어진 이상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적극적인 개입을 통해서 호두 농장을 관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 호두 농장 농장장 대길이었습니다. 이렇게 말할 줄 알았죠? 대길이의 주는 일기가 아직 남았습니다. 호두 농장 제5구역은 가장 관리를 소홀히 했던 곳입니다. 잡초들이 나무처럼 자라서 사진상은 잘 실감나지 않지만 사람이 다니기도 힘들 정도입니다. 제초 작업 중 갑자기 꽁이 날아가는 바람에 엄청 놀랐는데, 대끼리가 완전히 귀농한 상태라면 가져와 부화시켜 키워보고 싶은데 그냥 먹어버리기에는 미안해서 손대지 않았습니다. 포식자들에게 들키지 않도록 주변에는 제초 작업을 하지 않았습니다. 제4구역에도 풀이 금세 자랍니다. 너무 커버리면 제초제가 약발이 안 받기 때문에 지금이 적기입니다. 제초제는 아침 시간에 물기가 있을 때 쳐야 침투성이 좋습니다. 애초기를 가동시키거나 피복을 하면 친환경적이지만 시간과 비용 문제가 큽니다. 그래서 대끼리는 토종닭이나 흑염소를 방사해서 풀과의 전쟁을 준비할 생각입니다. 이제 마늘도 하루가 다르게 자라고 있습니다. 10여년 500평만 지어온 마늘 농사인데 가격은 폭락을 예상하지만 농사는 최고로 풍년입니다. 돈을 떠나 기분은 좋습니다. 마늘종이 올라오기 시작하는데 입소문을 타고 달라는 사람이 많습니다. 동네 사람들도 자기 마늘을 두고 대끼리의 마늘종을 꺾어갑니다. 왜냐고요? 무농약이거든요. 이웃들은 벌써 서너 차례 농약을 살포했습니다. 앞으로 그만큼의 횟수를 더할 것입니다. 그러나 대끼리는 농약 짓기가 왠지
싫어 그냥 둡니다. 만여 평 이상 마늘 농사를 짓고 있는 이웃 동생이 대끼리가 왔다는 이야기를 듣고 잠시 놀다 갔습니다. 본인이 생산하는 마늘종은 카페를 통해서 판매를 하고 가족들과는 대끼리의 마늘종을 앞으로 먹어야겠다고 합니다. 거의 50여 년을 대단지로 마늘 농사가 연작되다 보니 각종 병해충이 생겨나고 농약은 불가피한 선택인가 봅니다. 대끼리의 마늘 농사는 부모님의 업을 잇고 대끼리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차원의 소일거리여서 농약 없이 그냥 갑니다요. 대끼리의 호두농장 제4구역 축사 주변에 심어놓은 블루베리를 살리기 위해 말통 6개에 물을 받아 가뭄을 조금 덜어주었습니다. 관정을 해놓았는데 급수시설을 마련하지 못해서 힘들게 물을 퍼날랐습니다. 내년에는 시설을 모두 갖추어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산에서는 토종 엄나무를 발견하는 소득도 있었습니다. 새순이 막 돋아나는 온나무를 좀 더 베어 말려두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집안에 잡초를 뽑고 옥수수를 좀 심었습니다. 해마다 마늘 뽑고 옥수수를 심으니 수확이 너무 늦어서 기다리던 힘든 기억이 납니다. 당장 급한 일도 없고 해서 댁으로 돌아오니 시간은 9시. 대끼리의 호두 농사는 대끼리의 기쁨이지만 몸이 자꾸 축납니다. 일단 시작하면 욕심이 제동장치 없이 질주하는데 이 미친 버릇을 고쳐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 대끼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